자, 네. 우리 연이어서 우리 이 세종 집행문, 강제 집행의 토대가 되는 당사자, 집행권은 집행문, 이 세 번째 테마를 정리하겠습니다. 자, 강제 집행하려면 이 집행권은 플러스 알파, 집행문 필요한 게 원칙이다. 집행문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앞에서 잠깐 본 적 있어요, 처음에. 자, 이 의의를 보되 외우려고 보지 말고 쓰는 게 아니니까. 집행문이 뭐냐면 집행권원에 집행력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집행 당사자가 누군지, 누구에게 부여한다 이렇게 하니까 를 공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법원관, 사무관 등이 공증기관으로서 집행권원 끝에 한 장 더 붙이는 문헌을 말한다. 집행문이 있는 집행 정본을 합쳐서, 집행권원 정본을 합쳐서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고 한다. 집행문 없이 행해진 강제 집행은 절대 무효다. 등기 넘어가더라도 다 원인 무효다. 집행문이 필요하냐? 원칙은 집행문이 필요하다. 근데 좀 이따 보면 필요 없는 것도 있다. 필요 없는 것도 있어요. 근데 집행문이 필요 없더라도 거기에 조건이 붙거나 승계가 있을 때는 집행문을 받아야 된다. 소송 비용 확정 결정이나 집행 비용 확정 결정에도 전부 집행문을 받아야만 된다. 집행문, 강제 집행의 뿌리다. 토대다. 그럼 집행문을 안 받아도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신속성 이런 것 때문에.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화해권고결정이 아니라 이행권고결정. 다만 이런 것들도 이 조건이나 승계일 때가 있을 때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가압류 가처분 명령도 이거 자체, 가압류 가처분 명령이 집행권원이고 이걸 가지고 2주 안에 집행하는 문제. 그래서 이걸 집행권원으로 보는데 여기에도 신속성 때문에 집행문을 받지 않고 바로 집행을 합니다. 다만 가압류 가처분에도 이 재판이 있은 뒤에 이 승계가 이루어진 때는, 이제 집행하기 전에 재판이 있은 뒤에 집행하기 전에 승계가 이루어질 때는 예외적으로 집행문을 받아야만 되는 거로, 이 집행문은 기록이 있는 데서 해주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게 집행력 있는 이 권원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게 있어요. 이제 이 과태료 재판이나 형사소송법상의 재산형 집행을 위한 검사의 집행명령, 배상명령, 이거는 따로 필요 없다. 신속성 때문에, 그 다음에 이거, 간이 신속성 때문에, 그 다음에 이거. 그리고 이제 부수적 집행이기 때문에 이게 실무상 많지는 않지만 시험용으로 알아는 둘 필요는 있어요. 이제 채권 압류 명령을 하면, 공사대금 이런 걸 압류하면 그 원인 서류, 채권 증빙 서류를 인도해주게 돼 있어요. 압류권자한테 넘겨주게 돼 있어. 이런 거 인도받고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절차라서 별도로 집행문을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경매에서 낙찰받은 사람의 잔금 내고 인도명령, 이거는 집행문을 받아야 된다. 자, 마지막으로 의사표시 재판, 판결이 확정되면 의사 진술이 있는 거로, 특히 등기 사건은 의사 진술 재판 그래가지고 판결이 확정되면 그냥 바로 의사 진술이 있는 거로 간주가 돼서 바로 등기하면 될 수 있도록 따로 집행문이 필요 없다. 정리하면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재판은, 채권을 양도해라, 등기를 넘겨라, 이런 의사 진술을 명하는 재판은 확정되면 그냥 간주되기 때문에 따로 집행이라는 문제가 필요 없고, 집행이 끝난 거예요. 그냥 집행문도 필요 없고, 집행문은 이걸 받아가지고 이걸 토대로 집행할 때나 문제가 되는 건데, 의사표시 재판은 확정되는 순간
간주돼서 집행도 끝난 거다. 집행이라는 문제가 없다. 집행문도 필요 없다. 확정이 되면. 그래서 의사 진술을 명하는 재판은 가집행이 안 된다. 왜? 확정이 돼야만 되니까. 특히 등기 넘기라는 재판.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런 의사표시 재판이 동시이행에 걸렸을 때는, 요건 앞에서 봤던 거죠. 동시이행에 걸렸을 때는 이거는 집행문을 받아야만 효력이 생기로 해놔가지고, 이때 동시이행이 의사표시 재판에서는 집행문 부여 요건이다. 집행문 부여 요건. 집행 개시 요건이 아니라 집행문 부여.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되고 부여 요건이다. 그래서 봤던 글들입니다. 집행문은 어디서 해주느냐? 원칙적으로 기록이 있는 1심 법원. 근데 기록이 상급심에 있을 때는 상급심에서. 참고로 알아둘 거는, 집행문을 내어주는 것은 법원 사무관 등의 고유 권한이다. 고유 권한. 비록 집행문 부여할 때 재판장의 명령을 받아서 내주더라도 이건 내부 지시에 불과한 거다. 그리고 집행증서, 공정증서를 법률 용어로는 집행증서 그런다. 집행증서는 누가? 이 공증인이 또는 법무법인이 공증을 해준, 거기서 내어준다. 승계집행문도 다, 수통부여도. 자, 이 집행문과 관련해서 이제 조금 난이도가 있고 어려운 내용. 대한민국의 모든 수험생들, 민사집행법을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들이 총칙해서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한 3군데 있어요. 첫째가 이 승계인이냐, 당사자 승계인이냐. 앞에 좀 봤죠. 두 번째가 이 부분, 이 조건이냐 아니냐. 이 뒤로 좀 넘어가면 집행문 부여할 때.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강제집행 취소 서류, 정지 서류. 그래서 이 세 번째 거는 모든 집행 절차를 알고 보면 그렇게 덜 부담스러워서 제가 맨 뒤에 보기로 했다. 근데 여기 까장은 아까 앞에서 봤던 승계에 포함되느냐 문제처럼 정리할 필요 없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집중해서 보면, 이걸 머리 글자로 암기하면 이것도 끝이 없다. 그러지 말고 집중하고 보면 좀 접근할 수 있는 거다. 누구나 부담스러운 부분이니까. 이제 그 판결은 확정돼 있으면 내주고, 또 아니면 가집행 선고가 있을 때만 이걸 집행문을 내주게 돼 있어요. 근데 이 판결을 집행할 때 조건이 붙어 있으면, 조건 있을 때는, 또는 승계된 경우에는, 승계집행문의 경우에는 또 여러 통, 그러니까 한번 판결 나가는데 또 만들어달라 이렇게 수통부여, 또는 잊어버리거나 그래가지고 다시 만들 때, 이런 경우에는 재판장 또는 사업보좌관의 명령, 허가가 있어야지만 됩니다. 남용이 될까봐. 자, 여기에서 이걸 전제로 하나씩 볼 거예요. 자, 확정되거나 가집행 선고가 있는 판결의 경우에만 집행문을 내주되, 조건이 있거나 승계가 있거나 여러 통 또는 다시 만들어 달라 할 때는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자, 좀 더 자세히 보기로 하는데, 확정 판결, 확정된 종국 판결만이다. 종국 판결 중에서도 확인 판결이나 형성 판결은 집행의 문제가 없으니까, 집행의 여지가 없으니까, 그러므로 집행 권한이 될 수 있는 거는 이행 판결뿐이다. 앞에서 봤던 것들이죠. 자, 그러나 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 이 의사 진술 명하는 재판은 이행 판결이더라도 집행이 없다. 확정되는 순간 집행이 끝난 거다. 집행문을 요하지 않는다. 바로 그냥 등기
하면 되는데 이 경우도 예외적으로 그게 조건에 걸렸을 때는 이때는 집행문을 받아야만 되는 거로. 총정리. 가집행 선고 판결은 어느 경우에 재산권상 소송 얘는 가집행 선고를 하고, 자, 가집행 선고가 붙으면 집행문을 내줍니다. 이때에 아주 드물지만 요즘은 거의 없지만 예외적으로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가 아니라 제1항은 뭐 5천만 원을 공탁권은 조건으로 가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담보를 조건으로 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드물지만, 자, 이런 경우에도 조건으로 집행문을 부여하더라도 이 담보 제공은 집행문 부여 요건은 아니고 다만 집행 개시의 요건일 뿐이다. 개시의 요건. 그것들은 자, 이렇게 여기 몇 장 안 되니까 제가 확 줄여놨으니까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다. 서두르지 말고. 자, 여기가 나왔다. 그놈의 조건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해당하는 경우, 그 뒤에 보면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게 시험 단골이고 두 번째로 좀 부담을 주는데 집중을 하면 그런 대로 커버할 수 있는 거다. 여기까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제도부여, 수통부여, 조서인 경우, 기타 넘어가면 문제풀이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집중 요기니까 엄청 많은 게 아니니까 여기를 집중, 최고로 정점이다.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다, 여기. 자, 이 집행문 부여받을 때에 그냥 해둘 수 있느냐, 아니면 이걸 조건이 성취된 걸 증명해야만 나갈 수 있느냐, 집행문 부여 요건이냐. 그래서 집행문은 그냥 받고 나중에 집행할 때 필요한 거냐, 아니면 그 뒤에도 그냥 채무자가 이렇게 벗어날 뿐이지 집행할 때 지장이 없는 거냐. 결론은 제일 중요한 틀은 집행문을 받을 때 이게 없으면 집행문을 못 받느냐, 아니면 집행문은 받고 집행 개시 단계에서 갖추면 되느냐. 이게 큰 축이다. 우선 지금은 집행문 받을 때 하는 것들. 자, 노란색으로 좀 정리해놨지만, 첫째, 바로 집행문을 주는 게 아니라 정지 조건. 피고는 원고에게 이 피고가 갑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그 후에 즉시는 뭐 그 후니까 여튼 받으면, 그 받기 전까지 안 줘도 되는 거야. 받으면 지급하라. 이 정지 조건이죠. 조건. 그러니까 바로 집행문을 부여하는 게 아니라 일단 나중에 이걸 받으면 그때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로 주지 못하는 것들은 정지 조건. 이 반대말로 해제 조건은, 조금 이따 볼 해제 조건. 일단 먼저 주고 돈을 줘. 우선 나중에 얘가 뭐 불합격하면 주지 마라. 이렇게 일단 먼저 주고 나중에 하면 주지 마라. 이건 일단 먼저 주니까 집행문 부여할 때는 그냥 집행문을 내주게끔. 집행문 부여 조건이 아닌. 그러니까 이 반대로 이렇게 앞에 본 것처럼 바로 주는 게 아니라 이걸 갖춰야지만 얘가 이걸 받아야만 주는 거로. 이런 것들은 멈칫, 이런 것들이 조건에 해당된다. 주로 이번에보다 돈을 주되 사망하면 갑이. 자, 우회랑 아래랑 차이. 얘가 돈을 받을지 안 받을지 자체가 불확실해. 받을지 안 받을지. 이걸 우리가 조건 그래요. 조건. 얘가 사망은 언젠간 영원히 못 사니까 사망하겠지. 근데 언제 사망할지 모르지. 분명히 이거는 그게 받을 수 있을지 없이 자체가 불확실해. 이걸 조건 그래고, 이건 명확한데 언제 올지 몰라. 이걸 불확정 기한. 이렇게. 그래서 아직은 조건을 갖춰야만, 이 갖추지 않은 것들 몰라. 이거는 언제 올지 몰라. 이걸 불확정 기한. 이렇게 정지 조건 갖춰야만. 또 사망하면 그때 가서 줘라. 이런 것들은
집행문을 받고서 집행하라 이거예요. 이걸 입증해서. 먼저 집행문 내주지 않고. 또 세 번째는 채권자의 선급부. 선급부. 그러니까 채권자로부터 이사비용 받고 한 달 지난 다음에 채권자에게 명도해줘라. 이 명도 집행할 때. 명도 집행하려면 채권자가 먼저 돈도 주고 한 달 지난 다음에 이렇게. 채권자가 먼저 이걸 해주고 그 다음에나 집행할 수 있도록 집행 조건을 이렇게 정지 조건, 조건이 달성해야만. 지금은 안 줘. 지금 안 줘. 불확정 기한도. 또 지금 네가 먼저 한 다음에나 집행 허락하겠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전부 먼저 그걸 입증해가지고 해라. 조건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이제 선급부처럼 최고를 먼저 채권자가. 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열흘 이상 기간을 두고 최고가 있으면 그 기일에 10만 원을 지급한다. 그래서 바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이것도 상당한 기간 최고를 거치고 그런 조건을 갖춘 다음에 그때서야 지급 의무가 생기는 거로 이렇게. 이것도 이 집행권은 그 화해조서에 돈을 먼저 주기로, 그리고 돈을 나중에 주지 않으면 그때에서야 건물을 넘겨주기로 이렇게. 선급부하고 비슷하죠. 최고 선급부.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선택권. 이거 피고는 원고에게 이거를 하든지 이걸 하든지 둘 중 화해나 재판으로 이렇게 이거를 하든지 또는 이거 하든지 이렇게 돼 있다. 그 중에 내가 요걸 집행할 거냐 요걸 집행할 거냐, 이때에 민법상의 선택권을 행사해서 이 경우에 선택권 행사한 사실, 이 둘 중에 어느 거 할 건지 민법상에 따라 어떤 걸 선택했는지 그 선택한 사실을 입증한 다음에나 그거에 대해서 이 집행문을 내주도록 선택권 행사한 다음에나. 자, 마지막으로 동시이행은 집행 개시 요건인데, 집행문 부여 요건이 아니라 집행 개시 요건인데, 등기 사건, 의사표시를 명하는 재판에서는 이게 조건이다, 조건. 그래서 일반적으로 동시이행은 집행 개시 요건에, 그러니까 집행 개시 요건이니까 집행문은 그냥 내주고 동시행 안 하더라도 집행 개시할 때만 조사하면 되는데, 의사표시 재판에서는 이게 집행문 부여 요건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 분명한 사실, 공부를 아무리 오래 했어도 이 업무를 담당하는 사법보좌관도 현직 판사도 이걸 강의하는 사법연수원 교수도 사법보좌관에게 강의하는 교수도 저도 대한민국의 모든 시험 강사도 이 조건 부분은 누구나 다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특별한 이렇게 하기가 어렵다. 예외 없다. 모든 수험생. 근데 이걸 넘어가야 된다. 근데 가만히 이걸 외우려 하지 말고 또 막 머리 끌자 하지 말고 잘 보면 먼저 집행 의무가 생기는 게 아니라 그 후에 생길 때, 그때 주로 정지 조건, 불확정 기한, 선급부한 다음에나 선최고, 그 다음에 이것도 선이행 조건, 불이행 조건, 뭐를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것도 선택권 행사, 그 다음에 그러면 반대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건 뭐다? 집행문 부여할 때 그냥 집행문을 그냥 받을 수 있는 거야. 집행문 그냥 해줘. 이거 이행한지 안 했는지. 이것들은 되게 먼저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또 아까 불확정 기한에 대한 확정 기한. 원고에게 언제까지 10만 원을 지급하라. 언제까지 줘라. 10만 원을. 확정 기한. 이 기한 자체가 불확실하면 집행문 받고 저긴데 그걸
불확실한 조건을 갖춰놓은 이건 확정된 거는. 그 다음에 먼저 줘라, 돈을. 그러다 나중에 이렇게 갖춰면 그때 주지 마라. 이때 주기 위해서 이거 집행하는 거. 먼저. 정지 조건에 반대 해제 조건. 그 다음에 피고농가에게 백미를 주되 이게 없을 때는, 인도할 수 없을 때, 불가능할 때는 대신 돈으로 줘라. 이 대상급부. 대상급부는 앞에 게 집행이 불능하다는 사실. 그거는 집행 개시할 때만, 그 집행 개시 요건이다. 집행 개시할 때만 입증된다. 그 다음에 일단은 먼저 20만 원을 지급하되, 이거를 먼저 주되 나누어서 지급한다. 난 한 번이라도 안 주면 그 뒤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전액 갚아라. 이렇게 이른바 해태약방. 먼저 주고. 그래서 이렇게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대상 청구. 앞에 게 불능일 때 뒤에 거 하는 거. 이건 앞에 거 불능일 때 다 갖춰가지고 입증해서 집행문 받아가지고 했다가 불능인 거만 밝히면 되는 거. 해제 조건인 거 먼저 줘라. 그 다음에 아니고 확정기한 이런 것들은 집행문은 그냥 해주고 먼저 나중에 개시 단계에서 이렇게 판단을 하거나 이런 거다. 이 두 가지가 큰 축이다. 누구도 예외 없다. 근데 잘 집중해서 머리끌 자르지 말고 성격을 비교하면 고르기만 하면 된다. 또 여기에 조금 더 붙어서 월세를 3개월 이상, 이건 기간이 명백하잖아요. 불확실한 기한이 아니고,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임대차는 해제되고 채무자는 철거하고 토지를 명도한다 할 때 3달, 이거는 조건은 아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또 1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할 때는 가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드물지만 담보를 제공하는 거 조건으로 할 때 이거는 담보 제공은 집행문 부여 요건이 아니라 집행 개시 요건일 뿐이다. 반대로 재량은 가집행할 수 있다. 근데 피고가 공탁을 걸으면 가집행을 면할 수 있다. 이런 거 거의 없지만 이렇게 만약에 있다면, 이거는 공탁을 거는 조건으로 집행하는 거 개시 요건이고, 이거는 만약에 가집행할 수 있는데 피고가 담보를 제공하면 가집행을 면할 수 있다라는 게 돼 있으면 드물지만, 여기서 이 담보를 피고가 제공해 가지고 법원에 제출했다. 이걸 어떡할 거냐? 그러더라도 집행문을 내줘야 된다. 왜? 이러한 사유는 집행문을 내주지 않는 사유가 아니라 나중에 집행 개시 장애 사유에 불과하기 때문에 집행문은 내줘라. 집행문 내줘라. 자, 그때 가서 이걸 가지고 집행 취소로 들어오든 어떻든 간에 그러면 되다. 자, 집행문을 수통부여, 여러 통부여 또는 다시 제도부여 할 때는 재판장 이걸 사법보좌관이 할 수 있다 그랬죠? 명령이 있어야 되는데, 지급 명령과 이행 권고는 뭐가 중요하다? 명령 필요 없이 바로 담당 법원 직원이, 사무관 등이 내줄 수 있다. 집행 증서, 공증의 경우에도 공증실에서 내준다. 여러 통 또는 제도부여도 마찬가지로 공증실에서, 법원의 재판장 명령 받는 게 아니다. 이건 공증실에서 책임지고 내주는 거다. 조소인 경우, 조소인 경우는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것도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원래는 집행 권고는 승소한 원고에게만 집행 권한이 되는 건데, 이렇게
화해나 조정은 어느 쪽이든 서로들 합의 본 거, 이렇게 서로들 의무를 약속했을 때는 다 집행문을 부여를 신청했을 때. 첫째, 판결은 승소한 원고에게만 집행권원이 원칙인데, 이 조정이나 화해는 원피고 모두에게 그 조소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이렇게 화해, 조정은 이렇게 조항이 많은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판결은 간단하지만 이런 걸 가지고 집행문 부여할 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집행문 부여할 때는 이 중에서 어느 조항을 집행문 해주는 건지, 이 중에서 이거를 이 돈을 지급하라는 걸 집행문 해달라는 건지, 아니면 명도해달라는 걸 해줄 건지, 이거 몇 항, 화해조호 2항에 대해서 집행문, 5항에 대해서 집행문, 이렇게, 아니면 4항에 대해서 집행문, 특정을 해라. 화해 조항을 명백히 해야 된다. 이렇게 이 설명이 길었을 뿐이에요. 자. 그리고 화해 조정은 원고 피고가 아니라 제3자도 개입해서 여기에 참여를 해가지고 여기 급여를 약속하면, 예컨대 갑이 을에 대한 대여금 소송에서 병이 참가해서 같이 화해가 되면 얘한테도 제3자에게도 집행문 부여가 될 수 있다. 원고 피고가 아니었어도. 자, 여기까장이 집행문에 관한 이론 정리가 끝났어요. 자, 이 집행문 관련해서는 지금 제가 설명을 했는데 이 정도면 기본 이론 강의할 때도 이 정도면 충분한 강의가 될 정도로 앞에를 자세히 본 편이에요. 이제 문제가 상당수 중복이 되는데,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중복이 많아서, 중복을 그렇다고 반복하는 게 좋긴 하니까, 반복을 피할 수는 없어요. 일부러 피하진 않았고, 다만, 뭐 너무 중복이 많은 건 나중에 가면 지문이 막 20번, 30번씩 중복이 돼서, 너무 중복되는 거, 두세 번, 서너 번 이상 중복되는 거는 중간에 뒤로 가서는 이렇게 지웠어요. 빼고 넘어가도 됩니다. 제가 보는 것만 넘어가도. 제가 보는 것도 벌써 중복이 많이 돼, 그것도. 근데 너무 중복이 많아서 시간 대비 효율적이지 않아서 보겠습니다. 자, 첫째. 뭐가 잘못됐냐. 이혼 사건에서 재산분할은 형성 판결 그래가지고 재산분할은 가집행이 안 됩니다. 가집행이 안 돼요. 위자료는 가집행이 되는데 재산분할은 가집행이 안 돼. 시험에 나왔다면 재산분할, 가집행 안 되는 거로. 2번, 판결을 집행할 때 조건이 붙어 있어서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증명해야 할 때는 그걸 증명해야만 집행문을 내어주지만, 판결을 집행해 담보 제공이 조건이라면 이거는 집행 개시 요건이기 때문에 집행문 부여할 때는 그거 없이도 내주게 돼 있다. 당사자 승계가 있는 가압류 명령, 가압류 명령 재판 후 집행하기 전에 승계가 있는 경우에 승계 집행문을 받아야 되는데, 이 승계 집행문은 누가 기록 관리하는 데서 내준다. 이것도 여러 번 반복되는데, 1심 판결에서 1심 가집행할 수 있다 나왔어요. 근데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취소됐어요. 잘못됐다. 가집행도 안 된다. 이 대법원에 가서 다시 파기됐어. 뭐가? 이 2심 판결이 잘못된 거다. 그러면 이게 회복된다. 이렇게 1심 판결 가집행 판결이 항소심에서 취소가 됐어. 그래서 효력을 잃었더라도 항소심이 대법원에서 파기되면, 그러면 가집행은 다시 회복된다. 자, 이렇게 봤어요. 아주 좋은 문제였어요. 최근의 경향에 맞춰서. 왜냐면 예전에는 이쪽 시험 문제들이 너무 쉬웠어요. 간단하고 똑같은 게. 근데 이렇게 좀 난이도가, 근데 이런 것들은 많지 않아요. 한 번 정도 스킵해두면
책을 읽은 효과가 엄청나는 거예요. 자세한 책 안 봐도 그게 버금가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문제만 잘 풀어도. 자, 방금 전에 봤던 거예요. 조건이 있을 때는 조건에 해야 되지만 담보 제공일 때는 그렇지 않다. 문제 지문이 그대로예요. 방금 전에 봤던 요거 2번 지문과 지문도 하나도 안 틀렸어. 글자도 하나 안 틀려. 자, 이혼도 재산 분할을 명하는 판결할 때 가집행이 안 되죠. 똑같죠. 반복이죠. 자, 3번 집행이 담보 제공에 매일 때는 담보 제공을 해야만 집행할 수 있는데 이거를 자, 이때는 해야 되는데 이건 집행문 부여권은 아니고 집행 개시할 때. 그죠? 이때 집행할 때는 이 증명서로 제공한 거를 채무자에게 송달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셨다. 송달하는 때만. 동시에 하든 어떻든 이미 하든 송달을 해줘라. 이거 알죠? 가집행이 하항수면 취소됐다가 대법원에서 파기되면 회복된다는 거. 똑같잖아요. 지문이 앞에 나온 거랑 지문이 2018년도 능력검정 시험 문제랑 2016년도 법무사 시험 문제가 지문만 그냥 몇 개 한두 개만 빼놓고는 거의 똑같이 짜집기를. 자, 5분만 추가됐어요. 미리 봐야 돼요. 어차피. 회생 개시 결정이 발령된 채무자에 대해서 이제 회생은 이제 가진 재산을 이렇게 채권자들한테 일정 기간, 뭐 일반 회생은 10년 이렇게 나눠주고 수입 가지고 나눠주고 이거를 이제 끝내는 거잖아요. 탕감 받아서. 그럼 이제 회생이 들어가면 이게 이제 채권자들이 이제 채권 신고가 들어와요. 나도 받을 거 있다. 나도 받을 거 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얼핏 생각하면 회생 파산 그러면 그냥 안 떼어먹겠다, 안 갖겠다, 떼어먹겠다 그럴 것 같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여기 채권자들이 이제 신고가 들어오는데 이 중에 이제 돈 받을 것도 없는 애가 들어오는 수도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경우 이게 이거 인정 못하겠다. 너는 이거 채권자로 인정 못하겠다. 이래버리면 이 재판이 이걸 회생채권 조사 확정재판 이렇게. 그럼 채권이 있는지 없느냐 얼마냐 이런 거에 대한 확정재판이 일어나요. 그 재판에 대해서 억울하면 또 이제 억울하면 이의의 소 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송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그런 기회를 준다고. 여기서 확정 재판을 먼저 해서 간단하게 해서 여기 따르면 끝나는 건데 아니다 잘못됐다 라면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 확정 재판이 끝났어. 여기 이의를 제기했어. 이의 소가. 근데 소를 취하했어 나중에 또는 각하됐어. 그러면 결국은 이거 재판대로 이거 재판은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별거 아니죠? 근데 이거를 급하게 보면 용어도 생소하고 알고 보면 별거 아니고 열의 아홉은 조금만 집중하면 다 볼 수 있는 거다. 다 알 수 있는 거고. 다만 생소한 거를 급하게 보려니까 자꾸 부담스러운 것 뿐이다. 집행 절차는 알고 나면 열의 아홉 100의 99가 별거 아니다. 생소한 거를 막 하다 보니까 부담스러운 거지. 자, 그다음에 집행문을 내어줄 때 재판 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자 조건 뭐 이런 거를 말하는 거겠죠. 자, 피고 농고에게 백미 오가마를 인도하되 만약에 인도할 수 없을 때는 돈으로 줘라 대상 청구. 그래서 이게 불능인 사실. 이거 불능인 사실은 집행법원의 현저한 사실이다. 따라서 두 번째 거 이게 불능 조서를 가지고 이거 두 번째 거 집행할 때는 앞에 보면 두 번째 거 돈 주라는 이게 판결문은 하나예요. 하나. 여기 백미를 인도해라. 불가능하면 돈을 줘라. 여기 집행문을 받아가지고 백미 인도 집행이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불가능할 때 돈을 주는 거 아니야? 그때 여기 집행문 받았는데 또 집행문 받아야 되냐? 앞에서 봤었죠? 이건 법원의 현저한 사실에 집행문을 안 받아도 된다. 그러면 이 불능인 사실은 이거는 집행 개시의 요건일 뿐이다. 이 불능한지 안 이걸 불능했는지 안 했는지는 집행 개시의 요건일 뿐이라 여기 집행문 여기 아니다. 그리고 집행문을 집행문을 받지 않아도 되고 앞에 본 거대로라면 별 집행문을 받지 않아도 되고 여기 받았으니까 이미 앞에서 집행 개시의 요건일 뿐이다. 앞에 불가능한 거는. 아, 이거는 먼저 돈을 줘 200만 원. 근데 나눠줘라. 이거는 집행문 부여 요건이 아니다. 다만 한 번이라도 안 나눠주면 이렇게 이익을 상실한 거 혜택 약관. 또 월세를 3번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해제되고 집행한다. 이것도 또 담보를 제공하면 가집행할 수 있다. 이것도 집행 개시 요건이다. 근데 마지막 거는 동시행 100만 원을 받은 거와 동시인데 이게 뭐야? 등기를 명하는 거다. 등기를 해라. 이거는 집행문 부여 요건이다. 네. 자, 앞에서 봤던 것들. 등기 사건은 확정된 효력이 발생하는데 동시행일 땐 예외적으로 못하랬어요. 자, 상당히 지문이 법무사 시험은 지문이 깁니다.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1번 보면 보세요. 자, 뭐냐면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채무가 반대급부의 이행의 조건에 붙은 경우 조건을 성취해야만 집행문이 나가는 거고 집행문이 나가면 끝나는 건데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음에도 사실 이거는 저 뒤에 3편에 나올 시험 문제가 앞에 땡겨 나온 거예요. 조건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문이 나갔다. 그러면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있느냐? 자, 집행문을 내주는 순간 의사표시 의제 효과가 발생한 거다. 별도로 집행의 문제가 나오질 않는다. 그래서 집행문 부여 이의 이런 걸 따질 여지가 없다. 허용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어떻게 다투냐 이건? 이거는 그냥 잘못된 거니까 이 잘못된 무효다 이거 조건도 안 거쳐서 나간 거니까 부존재다 해가지고 원인 무효 말소 소송이나 회복 소송을 구하는 식으로 해결해야지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소 이런 걸 해결할 건 아니다. 왜? 집행문이 나가는 순간 끝난 거다. 근데 별도로 집행의 문제가 남지 않는다. 그러니까 잘못 나간 거라면 어떡한다? 원인무효 재판, 말소, 소송 이렇게 해결해야지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런 거로 따질 게 아니다. 이건 끝난 거다. 이런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런 거는 집행이 끝나지 않았을 때, 남아있을 때나 다투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집행문 부여에 대한 소에서 집행문 부여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 범위 중 일부만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해서만 집행문을 내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특정해서 집행문 부여를 명해줘야 된다. 특별한 건 아니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이렇게 불쭉불쭉한 지문들은 기출문제를 통해서 몇 개만 보충해 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 많지도 않아요. 자, 세 번째 잘 보시면 요렇게 갑이 점유하고 있어요. 갑이 점유. 그래도 A가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해놨어요. A가 너 그대로 있어라. 움직이지 말고. 이런 상태에서 갑이 이 가처분에 반해서 을에게 점유를 넘겼다면 얘는 승계집행문 대상이 되겠죠. 가처분에 반해서 넘어갔으니까. 그런데 갑이 점유하고 있고 가처분해 놓은 거를 얘가 이렇게 승계시킨 게 아니라 점유를 넘긴 게 아니라 엉뚱한 듣보잡이 듣도 보도 못한 병이 그냥 무단 침탈했다.
그럼 얘는 얘의 승계인이 아니다 이거예요. 제3자가 이걸 침탈하는 방법으로 쳐들어왔다. 얘를 가처분 채무자를 통하지 않고 쳐들어왔다면 얘는 승계집행문과 관련된 채무자 승계인이 아니다. 얘는 무관한 애다. 그죠? 별도의 문제다. 자,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재판이 있은 뒤에 이 비용 부담자가 사망했다. 그러면 상속인들을 상대로 비용 신청을 해야 된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된다? 먼저 상속인들에게 대해서 승계집행문을 받아야 된다. 상속인들에게 승계집행문을 받은 다음에 상속인들한테 강제집행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소송 비용을 부담할 자가 사망했으면 상속인한테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그 사망자 상대로 판결을 상속인한테 승계집행문을 받아서 자, 소송비용 확정하기 위해서도 승계집행문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끄트머리도 알아는 두세요.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의 채무자 승계인에게 집행을 위하여 집행문이 부여됐다면 채무자 승계인에게 집행문이 부여됐다면 이때는 그 승계인만이 이의를 할 수가 있고 원래 채무자는 이의를 할 수가 없다. 응?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천천히 일부러 받았어요. 어려운 주제가 이제 다 끝나갔습니다. 주제들이. 하도 많이 중복이 돼서 이렇게 뺀 거예요. 한 개는. 이거 이행고구 결정 집행문 필요 없다는 건 이제 안 봐도 되잖아요. 옳지 않은 것은 그렇다고 막 빼지 않았어요. 확정기한의 도래는 집행문 부여권이 아니죠. 불확정기한이 그렇죠. 집행증서는 공증인이 이것도 반복이잖아요. 자, 집행문 제도 다시 부여할 때 처음 받은 걸 분실하거나 그래가지고 다시 부여할 때 처음 교부시의 조건을 증명해가지고 처음 교부시의 조건을 증명해서 집행문을 부여받았는데 이걸 잊어버렸다. 그래도 또 받는다. 그때는 다시 그 조건이나 승계를 받은 문제였다면 다시 그거를 증명할 필요는 없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옳지 않은 것은 지급명령, 이행권고, 소송비용 결정 집행할 때 집행문이 없어도 된다. 뭐가 틀렸죠? 이거. 요건 없어도 되지만 소송비용, 집행비용은 집행문이 있어야 돼. 매수인이 대금 완납후 받은 인도명령, 집행문이 있어야 돼요. 자, 2번. 공증인이 명도공증이 생겼다 그랬죠. 인도공증. 건물이나 토지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동산 인도 또는 반환 목적으로 하는 강제집행 승낙하는 이게 새로 생겼다 그랬죠. 자, 이거는 이 공증이 가능하고 다만 이때 집행문은 이 명도공증은 가능하되 이 6개월 남지 않은 시점에서만 저 부동산 인도는 이 세입자를 보호하려고 이 임대차 기간이 6개월 남지 않은 시점에서만 가능하고요. 또 한쪽이 한쪽을 대리 못하게 해놨고 남용을 막으려고 이때 집행문은 이 공증 관할하는 판사 허가를 얻어서 원래는 공증할 때 판사 허가가 필요 없지만 인도 공증 문제는 그래서 예전에는 인도 공증이 허락이 안 됐었단 말이에요. 인도 공증이 안 돼가지고 죄소존 화해를 많이 이용했었는데 여전히 지금도 죄소존 화해를 인정하지만 왜냐하면 인도 공증은 부동산의 경우에는 임대차 끝나기 6개월 전만 가능하니까 처음부터 인도 공증은 안 되니까. 근데 여전히 인도 공증을 예외적으로 인도 공증을 허락했지만 혹시나 하는 불안감 때문에 세입자를 보호하려고 임대차 끝나기 6개월 전까만 가능하고 한쪽이 한쪽 대리 못하고 집행문도 허가를 받아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권원의 요새 개인정보 제한 때문에 판결문에 채권 채무자 주인번호가 적혀있지 않은 경우에는 집행문 신청할 때 법원사무관 등은 채권 채무자나 승계인의 주인번호, 주소를 제출하게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집행문 내줄 때 이걸 적어서 집행문에 지장이 없도록. 자, 요 밑에 거는 앞에 나왔던 거랑 안 받으지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 간접강제, 부작위 채무 간접강제 집행권으로 할 때 부작위 의무가 있을 때 조건이니까 이거는 조건에 해당돼서 이걸 입증해야 내줄 수 있다. 여러 번 반복했던 거라. 자, 이렇게 했어요. 자, 7번. 집행문 없어도 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이행공고결정, 벌금, 검사 집행명령, 배상명령, 유죄판결, 그 다음에 가압류가처분. 답은 이행권고는 안 받아도 되지만 화해권고는 이거는 받아야 된다. 집행문을. 자, 공증인이 작성한 거 집행문은 누가 내준다? 공증인이 내준다. 다른 건 뭐 볼 것도 없다. 자, 그 다음에 옳지 않은 것은 이건 너무 중복이 돼서 뺐어요. 인도명령 집행문 받아야 되죠. 화해권고. 자, 화해권고결정 집행에 집행문을 요하지 않는 게 아니라 집행문을 받아야 됩니다. 화해권고결정. 이행권고결정만 안 받는 거고. 이 강제집행 수락 문구가 있는 약소고험 공정증서에 집행문이 첨부되지 않았다면 이거는 다 집행문이 안 붙으면 다 무효다. 절대 무효다. 자, 소송 계속 중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간과한 판결이 선고돼서 확정된 경우라도 상속인들은 이 강제집행에서는 승계집행문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소송 계속 중 변론 승계인 뭐 이렇게 돼서. 자, 재판장 명령이 없이 명령을 받아야 되는데 명령 없이 여러 통 집행문이 나간 경우 이때는 집행문 부여가 잘못됐다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자, 자,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거 앞에 봤던 거 똑같은 문제잖아요. 반대급부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등기 의사표시, 집행문이 나갔다. 그럼 끝난 거다, 이미. 이의 신청할 수가 여지가 없다. 그냥 원인무효로 나중에 재판하는 거 몰라도 이거로는 방법이 아니다. 같은 거잖아요. 자, 여기도 알아두세요. 판결에 집행문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판결의 집행력이 유효하게 발생하고 존재하는 걸 전제로 하는 거다. 집행력이 발생하지 않는 당연 무효의 판결에 대해서는 집행문을 내줄 수가 없다. 이건 집행문 부여소도 마찬가지다. 부작위 간접 강제할 때 부작위 위반은 조건이다. 입증해라. 이거 넘어가고요. 이것도 한번 참고로 보충 하나. 자, 집행문 부여의 소와 이건 이제 뒤에 집행문 부여의 소를 공부합니다. 맨 마지막에 이 불복 절차에서 청구 이의소도. 이 지문은 사실은 맨 뒤에 봐야 될 지문이에요. 지금 미리 나온 거야. 여하튼 지금 앞에서 알아둘 거는 집행문을 내달라는 소와 청구 이의소는 별개의 소송이다. 따라서 집행문 부여의 소의 심리 대상은 뒤에 나올 거니까 참고로만 워밍업으로 이 조건 성취나 승계를 입증하기 어려울 때 조건을 입증하거나 승계를 입증해야 집행문을 받을 수 있고 그래야만 집행할 수 있는데 이걸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그럴 때는 소송의 방법으로 하라 이거예요. 집행문을 내줘라. 왜? 내가 이거 다 조건을 갖췄는데 입증 방법이 없다. 재판으로 입증하겠다. 증인되고 막 해가지고 등등. 이게 집행문 부여달라는 소송이야. 이거랑 청구 이의소
청구 이소는 판결 후 사정 변경이 생겨서 하는 것들 뒤에 다 나올 거겠지만 이거는 약간 비슷하면서 다른 게 있다. 응? 별개다. 그래서 채무자가 청구 이에 관한 소의 이의 사유를 집행문 부여의 소에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판례가. 이 제도와 이 제도는 별개의 제도이기 때문에 여기 사유와 여기 사유가 똑같은 게 아니니까 여기 사유를 가지고 여기다가 주장한 건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거다. 여긴 여기 사유를, 여긴 여기 사유로. 뭐 일부가 같은 게 있을지는 몰라도 여튼 여긴 여기 사유로, 여긴 여기 사유지 여기 사유 가지고 당연히 이렇게 이런 큰 틀에서 판결이 하나 있다. 자, 집행문을 내어줄 때 조사할 사항이 아닌 것은 집행문. 자, 10만 원 동시는 집행 개시 요건이지만 이게 동시가 뭐다? 등기 넘기는 사건일 때는 집행문 부여 요건이고 사망하면 줘라. 사망했는지 여부. 이거는 사망은 분명히 하겠지만 언제 사망할지 모른다. 불확정 기한. 담보를 제공으로 집행할 때 이건 집행 개시의 요건이니까. 그리고 이사비용 10만 원 먼저 받고 선이행 한 달 후에 명도 이렇게 선이행 이거 지급했는지 여부. 자, 돈을 받으면 돈을 받고 나서 즉시 돈을 줘라. 여기 가백에서 받고 나서 줘라. 얘한테 받을지 안 받을지 자체가 불확실하죠. 이 종지 조건, 조건. 자, 가장 틀린 것은 자, 이게 봤던 거죠. 면책적 인수는 승계인이지만 중첩적 인수는 승계인이 아니다. 몇 번째 법명인지 모르겠어요. 요것도 이제 앞에도 나왔었죠. 집행을 개시한 뒤에 누가 사망했어? 채무자. 그때는 승계집행문이 필요 없죠. 개시한 후 누가 사망했어? 채권자. 이건 승계집행문을 받아야 돼. 승계집행문. 그죠? 선정 당사자가 자기 이름으로 판결을 받은 경우 보세요. 이때 선정 당사자가 집행할 때는 승계집행문이 필요 없지만 선정 당사자가 받은 판결을 가지고 선정자가 집행할 때는 필요할 때는 집행할 때는 승계는 아니지만 승계집행문을 받아야 된다. 선정자에게 집행할 때도 마찬가지고. 밑에는 자, 지금령 이행공은 필요 없는 거니까. 자, 지급명령에 이행 집행문이 필요 없지만 사망이나 조건, 승계가 있으면 필요한 거고. 자, 옳지 않은 것은 자, 집행문 부여 신청 채권자는 집행할 채권자 적격이 있는 자이고 이 제3자가 화해 주동에 참가해서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엔 걔한테도 받을 수 있다. 화해 조서에 여러 개 급부가 존재할 때는 어느 항에 집행문 부여인지를 명백히 해라.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사실은 뒤에 맨 마지막에 볼 건데 집행문 부여를 거절했어. 안 해줘.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해서 이겼어. 또는 집행문을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서 이겼어. 그렇지만 여기서 이겼다고 해도 이것이 집행문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걸 이겼더라도 별도로 뭘 받아야 된다? 집행문은 별도로 받아야 된다. 모든 강제 집행에는 집행문이 필요하다. 이걸 받았더라도 이걸 토대로 집행문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 집행문을 가름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것만 붙이면 되고 집행문 안 받아도 된다. 이러면 틀린 거다. 이거. 또 청구 채권 중 일부에 대해서만 집행문을 내줄 때는 그 범위를 적어야 된다. 이렇게. 적어야 된다.
자, 이건 별도로 신청해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아까 그거예요. 다시 신청한다는 거고요. 집행문이 필요한 경우는 지급명령 이행고 필요 없죠. 배상명령도 부수재판, 압류명령의 기한 인도집행은 답은 소송비용이나 집행비용은 집행문을 받아야 된다. 자, 알겠어요. 자, 집행문 내줄 때 조사할 사항이 아닌 것은 담보증의 메인 때 담보증거는 집행 개시요건이다. 의사표시 재판에서 동시에는 집행문 부여요건, 불확정 기한 도래, 승계 사실. 자, 옳지 않은 것은 소송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1심에서 하되 기록이 상급심에 있던 상급심에서 각종 조정 이런 분쟁 조정기관이 한 것들은 이걸 관할하는 지방법원에서 여러 통의 이행 공고 결정 정보 신청한다. 일 때는 재판장의 명령이 필요 없다. 원래 수통 부여는 재판장 명령이 있어야 되지만 이행 공고나 지급 명령은 필요 없다. 확정 판결 여러 통 신청할 때는 있어야 돼. 근데 이행 권고나 지급 명령은 여러 통 신청하더라도 재판장 명령이 필요 없다. 자, 다음 중 집행문 없어도 되는 것은, 이거 아닌 것은, 가압류 가처분 집행문 없어도 되죠. 지급 명령도, 소송 비용은 집행문이 있어야 돼. 요거는 뭐죠? 분양자 명의 변경 절차 이행. 이건 의사표시를 명하는 것은 조건이 붙어 있으면 또는 동시행일 때는 집행문 부여 요건이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확정되면 끝나는 거다. 집행에 문제가 없다. 집행문도 필요 없다. 의사표시 재판은 집행문이 필요 없다. 다만 동시행이나 조건일 때만 집행문 부여 요건이다. 자, 담보를 조건으로 가집행 선고, 담보 제공은 뭐다? 집행문 부여 요건이 아니라 집행 개시 요건이다. 예국 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것, 중재 판정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행 판결을 받아야만, 이걸 허가받아야만 집행할 수 있다. 가압류 재판 내는 집행문이 필요 없는데 가압류 재판 뒤에 승계가 있을 때는 이 집행하려면 승계 집행문 필요하다. 가압류 재판 후에 아직 집행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이걸 가지고 집행하려면 승계 집행문 필요하다. 의사표시 재판에는 가집행이 안 된다. 5번 집행증서는 예전에는 금전 대체물만 가능했지만 지금은 금전 이것만 가능했었지만 지금은 공증인법이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됐다? 건물이나 토지 또는 특정 동산 인도 반환에 집행증서가 가능하도록. 그래서 여기 또 이 당시에는 이게 정답이었지만 맞는 거였지만 지금은 이것도 틀릴 수 있다. 지금은 금전뿐만 아니라 이렇게 건물, 토지 인도, 동산 인도도 그래서 지문이 수정될 필요가 있다. 자, 틀린 것은 자, 공증한 집행문은 공증실에서 가압류 명령은 당사자 승계가 있는 경우에도 집행문 없이 집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재판 있더라도 집행하기 전에 승계가 있으면 승계 집행문을 받아야 되고 승계 집행문 기록이 있는 법원에서 동시행 집행문을 내줄 때 이거 동시행은 의사표시 명하는 재판에서는 집행문을 내줄 때 효과 생긴다. 끝난 거다. 집행문은 기록이 상급심에 있을 때는 상급법원에서 사무관이 부여한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마지막 카드 집행문과 관련된 파트도 아주 상세하게 엄청나게 반복이 많은 거는 너무 많아서 조금 뺐지만 그래도 반복이 꽤 많았죠. 반복수가 저절로 익혀서 나중에는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은 빼고 추려서 빨리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 파트도 끝났습니다. 우리 조금 쉬었다가 다음 파트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